그녀는 애인과 만날 시간을 만들기 위해 결국 자신의 딸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심지어 개미가 득실거리는 분유까지 꺼내는데요. 그걸 우유로 타서 몇 번이고 세게 흔든 뒤 아무렇지 않게 딸에게 먹여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여자는 곧바로 애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위험한 미래를 즐기려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앞에 개미로 뒤덮인 젖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편은 순간 뭔가 잘못됐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곳에는 이미 의식을 잃은 딸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남자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한 탓에 아이의 지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잠시 후 남자는 멍한 표정으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천천히 문을 열자 아내와 애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믿기 힘든 장면을 본다면 누구라도 분노했을 상황이었죠. 당장 달려들어 두 사람을 혼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만약 지금 그를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훨씬 치밀한 복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아내의 모든 열쇠를 몰래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동료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겼고 3일 뒤에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 여동생에게 부탁해 역까지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상대가 자신이 기차를 탄 것을 확인하자 출발 직전 몰래 빠져나오는데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복제한 아내의 열쇠로 애인의 집 문을 쉽게 열어버립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장갑을 끼고 애인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챙깁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작은 칼 하나를 가져가죠. 그날 밤 여자가 화장실에 가려던 순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를 침대에 강하게 눌러버리는데요. 다음 순간 여자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남자는 그 틈을 이용해 애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니? 계획은 그대로 성공했고 남자는 곧바로 통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애인의 집에 있던 칼을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아내를 찌릅니다. 이렇게 남자의 첫 번째 계획은 완성됩니다. 아내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뒤 챙겨둔 머리카락을 침대 곳곳에 뿌립니다. 그리고 피 묻은 아내의 수건까지 가져갑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남자는 열쇠에 남은 지문을 깨끗하게 지웁니다. 하지만 일부러 열쇠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그 후 아래층에서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애인이 급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자는 다시 애인의 집으로 들어가 피 묻은 수건으로 화장실 곳곳을 닦습니다. 완벽하게 범행 현장을 꾸미기 위해서였죠. 이후 다시 기차에 올라탄 뒤 마치 외지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다음날 남자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여동생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고 여자의 시신을 발견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남자는 슬픔에 빠진 남편처럼 연기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분석하고 거울에 남겨진 지문까지 확인합니다. 결국 애인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데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애인은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 남자는 다른 사람의 증언까지 있었고 사건 당시 현장에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혐의를 벗습니다. 결국 남자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으로 애인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